인생을 살아가며 진정한 행복과 깊은 지혜를 얻기 위한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 애쓰지만 때로는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야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추어 행복하고 지혜롭게 살기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9가지 주요 행동과 태도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볼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변화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첫 번째 함정은 바로 지레짐작하는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이나 말을 너무 쉽게 부정적으로 단정짓고 섣불리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급한 판단은 관계를 해치고 불필요한 오해의 벽을 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어, 동료가 회의 내내 묵묵히 앉아 있었다고 해서 그가 당신의 의견에 전적으로 반대한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어쩌면 그는 단순히 피곤해서 집중하기 어려웠거나 혹은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은 오해를 줄이고 나아가 불필요한 후회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를 자신의 좁은 틀 안에 가두려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과 감정은 지극히 독립적이고 복합적인 영역입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미리 판단하거나 단정하기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진정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만이 관계의 깊이를 더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성급한 판단은 종종 사실과 멀어지게 만들며 그로 인해 발생한 갈등은 관계를 회복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지나친 기대와 과도한 친절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상대방에게 베푼 만큼 정확히 되돌려받기를 기대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항상 계산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기대치가 크면 클수록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느끼는 실망감과 상처는 비례하여 커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에게 큰 어려움을 겪을 때 물질적 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바라기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기대치를 낮추고 모든 친절이나 도움 요청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깊이 인지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주고받음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한쪽이 더 많이 베풀 수도 있고 다른 쪽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불균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지혜입니다. 또한 과도한 친절 역시 상대방에게는 알게 모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친절을 베푼 자신마저도 지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적절한 거리와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동시에 자신을 보호하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감정적 짐을 모두 짊어질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계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것은 마음 표현을 미루는 습관입니다. 고마움, 미안함, 존경, 사랑과 같은 중요하고 섬세한 감정들은 제때 표현되지 않으면 때를 놓쳐 후회로 남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혹은 오랜 친구에게 오늘 고맙다는 진심, 어린 말을 전할 기회가 있다면 단 한순간도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그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떠오른 감정은 생각났을 때 즉시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당신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짐을 덜어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작용하여 서로 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감사 표현 하나가 오랫동안 묵혀왔던 큰 오해를 풀어주는 예상치 못한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문득 떠오른 누군가에게 주저하지 말고 진심을 전해보세요. 짧은 문자 메시지, 따뜻한 전화 한 통, 혹은 진심이 담긴 눈빛 교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정 표현은 마치 정원에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보살펴주면 더욱 풍성하게 자라지만 게을리하면 메말라 시들어버립니다. 당신의 감정을 아끼지 말고 표현하여 관계의 정원을 늘 푸르게 가꿔나가세요.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인연을 함부로 맺거나 끊지 않는 신중함의 부재입니다. 관계는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언제나 이로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는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사람들을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연은 쉽게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으로 깊고 의미 있는 인연을 맺는 것은 오랜 시간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소중한 인연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관계의 단절이 자신을 위한,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첫걸음입니다. 마치 정원사가 잡초를 뽑아내고 좋은 작물에 영양분을 주듯이 우리는 관계의 정원을 꾸준히 가꾸고 관리해야 합니다. 어떤 관계가 나에게 에너지를 빼앗고 어떤 관계가 나에게 활력을 주는지 섬세하게 판단하고 그에 따라 관계의 깊이와 형태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턱대고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기보다 소수의 깊고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바로 논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논쟁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논쟁은 대부분의 경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자신의 생각에 완전히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왜 합리적이고 좋은지 설명하되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는 태도가 훨씬 현명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신념과 가치관은 오랜 시간 형성된 것이기에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논쟁을 통해 상대를 억지로 굴복시키려 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때로는 잠시 한 발 물러서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은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여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침묵이 가장 현명하고 강력한 대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다툼은 종종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각자의 진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진실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훨씬 큰 승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으로 우리의 내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에 얽매여
현재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불행의 늪으로 몰아넣는 가장 치명적인 길 중 하나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기 위한 자료일 뿐이며, 우리는 그 교훈을 통해 배우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의 실패는 오늘의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지나간 일을 물리적으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따뜻하게 용서하고 현재의 자신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책의 지난 페이지를 넘기고 새로운 장을 시작하듯이,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를 구속하게 두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우리가 아무리 붙잡으려 애써도 결국 손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그 흐름 속에서 삶의 이치를 깨닫고 교훈을 얻되, 그 흐름에 휩쓸려 현재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고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세요. 모든 사람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정표일 뿐입니다. 7번째는 남과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감과 때로는 불필요한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타인의 빛나는 성공과 행복한 모습 뒤에 숨겨진 노력과 그림자는 보려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만을 보며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비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옆집 사람의 화려한 외제차가 당신의 살보다 더 나은 행복을 보장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만의 길을 걷고 당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내면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비교는 행복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자신의 장점과 잠재력에 집중하며 어제의 자신보다 단 1%라도 더 나은 오늘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출발선에서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마와 같습니다. 옆 사람의 속도에 신경 쓰기보다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당신만의 기준으로 당신의 삶을 평가하세요. 타인의 성공은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성공에서 영감을 얻고 당신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8번째는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불평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감을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불평 대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개선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예상치 못하게 차가 막혀 짜증이 난다면 무작정 불평하기보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거나 잠시 명상을 하며 이 시간을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모든 상황에는 언제나 양면이 존재합니다. 부정적인 면만을 보기보다 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면이나 배울 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행복으로 가는 밝은 길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당신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삶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평은 마치 계속해서 새는 물통과 같아서 아무리 좋은 것을 채워 넣어도 결국은 다 빠져나가게 만듭니다. 반면 감사는 물통의 구멍을 메우고
당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 속에서 감사할 이유를 찾아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연 것입니다. 9번째는 자신에 대한 비판을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일이나 성과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을 마치 자신이라는 존재 전체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나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쉽게 상처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평은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을 깎아내리는 비난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불필요한 감정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타인이 당신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피상적인 평가나 말들로 당신 자신을 규정짓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들, 특히 건설적이지 않고 단순히 폄하하는 말들은 적당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법을 익히는 것이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말에 일일이 마음을 쓰고 반응하다 보면 우리는 불필요하게 지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비판을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기보다 객관적인 피드백이나 단순한 의견으로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일깨워 주어 성장을 돕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고 악의적인 비난에는 단호하게 흔들리지 않는 강인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는 그 누구의 말에 의해서도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스스로가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당신의 소중한 행복과 평화를 맡기지 마세요. 당신의 내면은 견고한 성과 같아서 외부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을 성장의 거울로 삼되 비난을 마음의 도구로 삼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삶의 자세와 관련하여 더 깊이 성찰해 볼 두 가지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배움을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은 결코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배움과 지속적인 성장에서 샘솟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세상은 매일매일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성장해야만 뒤처지지 않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탐색하며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확장하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역량을 강화하든 혹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든 당신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모든 것에 대해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마치 멈추지 않는 시계처럼 우리는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정체되고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지식은 힘이고 배움은 그 힘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기쁨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세요. 두 번째는 건강을 방치하는 태도입니다. 건강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행복과 지혜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할 수 있으며 비로소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균형 잡힌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속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을 돌보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확보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주저없이 취하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평생 동안 살아가야 할 유일한 집입니다. 이 소중한 집을 아끼고 꾸준히 돌보고 가꾸어야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듯이 건강은 그 어떤 부와 명예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을 위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그 목소리에 응답하세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그 정신이 지혜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논의한 9가지 혹은 그 이상의 피해야 할 행동과 태도들을 깊이 인지하고 이를 삶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거나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서 불필요하고 해로운 요소들을 용기 있게 제거하는 데서 진정한 행복과 지혜가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인간관계, 자기 자신에 대한 내면의 태도, 그리고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마음을 깊이 다쳤을 때 본능적으로 복수심이나 보복심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에 휩쓸리기보다 스스로를 진정시키고 상대방의 상황이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결국 우리 자신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과 같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용서와 화해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스스로의 결정과 행동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을 탓하고 환경을 비난하기보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진정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고 그 울림이 여러분을 더욱 행복하고 깊이 있는 지혜로운 길로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신의 삶이 당신만의 아름다운 서사시가 되기를 응원합니다.